여러분, 비만의 진짜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비만의 진짜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비만을 벗어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면 비만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유지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영상 말미쯤에 그 두 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하시려면 우선 이 방대한 양의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청해 주세요. 우선 이렇게 크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딱 반으로 갈려서 이쪽에는 주로 살이 잘 찌는 원인, 이쪽에는 주로 살이 붓는, 살이 잘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이 잘 찌는 쪽의 이야기는 빨간색 분필로, 살이 잘 빠지는 쪽의 이야기는 녹색 분필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녹색, 빨간색. 우선 비만에는요,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시작에 대한 느낌도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정리습관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살찌는 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인이 있으면 증상이 있고요. 비만에 주로 살이 찌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증상만 다루게 됩니다. 이 당장 내가 튀어나온 살만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뺀다의 개념이 있어요. 오로지 이 뺀다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가공식품을 정말 많이 섭취하고요. 그리고 독소가 몸에 많습니다. 독소가 많으면 지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에는 이 중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중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화. 중화가 되려면 독소가 들어온 만큼 지방과 수분량이 우리 몸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식품들은 독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우리 몸에 축적을 하게 합니다. 이 지방과 가공식품의 성질 자체는요, 연소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연소가 뭐죠?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보면은 다 불로 태우잖아요. 근데 지방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 소화기관에 그 음식물을 태울 수 있는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이 음식들 식품군 자체가 연소 기능이 아니라 축적, 쌓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독소가 많아져서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방은 연소를 주로 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지방의 제1 개념은 축적이고 제2 개념이 연소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에 쓸 탄수화물이 없을 때 연소를 하는 것이지 제1의 개념은 축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와서 주로 살찌는 분들은 증상을 다뤘다면, 튀어나온 살만 다뤘다면 살이 주로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은 원인을 고치려고 합니다. 원인을 고치려고 해서 살을 뺀다의 개념이 아니라 빠지게 한다. 어떻게 하면 몸이 빠지는 쪽으로 이동을 할까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려고 하면 지방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중화 개념이 있는데요. 몸이 중화를 할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중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농도가 있는데 이 정도의 농도를 유지를 하려면 계속 여기에 뭘 들이부어야겠죠. 물이랑 지방을 찌움으로써 몸에 어떤 그런 염증 농도, 독소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를 계속 투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방이 올라가겠죠. 어떤 성분들을 먹는다? 주로 자연 탄수화물 그리고 자연 식품을 주로 먹으면은 이 음식군들의 특징은 연소입니다. 연소.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빠지게 한다. 주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들을 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일 리가 없고 주로 몸에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얇아지는 것이죠. 얇아집니다. 이것은 뭐 근육량이 늘고 근육량이 줄고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지방을 최대한 없앨까의 문제입니다. 체지방을. 그래서 이제 원인이 생기면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이제 원인을 이제 많이 제공을 했죠. 지방과 가공식품을 먹으면 체지방이 올라가고
이와 동시에 살찌는 몸이 됩니다. 즉 뭐냐면 체지방만 단순하게 그냥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서 사고방식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것을 원하죠. 음식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리고 여기에는 쾌락이라는 심리가 포함됩니다. 이 욕심이 많으면요, 가장 쉽게 쾌락을 요즘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음식을 단순 에너지원으로만 보지 않고 너무 심하게 심리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거죠.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도가 막 올라가나요?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저는 더 행복도가 엄청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제 우리가 살이 찌게 되고 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복잡하면 뭔가 이렇게 많아지고 주변에 물건도 많아지고 우리 살도 많아지고 좀 복잡스러운 것과 산만한 거는 좀 동의어죠. 산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집중도가 떨어지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또 다시 쾌락에 노출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증상. 어떤 원인을 제공했죠? 몸에 연소가 되는 것들을 많이 먹어서 빠지게 하는 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소가 좀 처리되고 독소가 처리되면 이 중화 개념을 통해서 중화할 게 없어지니까 몸에서 이제 지방을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빠지게 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왔죠? 체지방이 내려감과 동시에 살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이 찌시는 분들은 뺀다 개념밖에 없다 그랬죠?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순 증상만 없애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온 것만 칼로리 조절만 해가지고 일단 걷어내자. 그리고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이쪽에서는 살 빠지는 몸을 만듭니다. 살 빠지는 몸. 결국 대사가 굉장히 좋은 몸을 만들고 그 대사가 좋은 몸을 만들려면 몸에 태울 거리를 계속 줘야 돼요. 태울 거리. 연소. 제1의 영양소. 연소의 제1의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이제 운동, 근육 만들어버리면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겠죠. 물론 운동을 통해서 살을 효과적으로 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몸의 연소 기능을 극대화시키면 가끔 이제 굉장히 가벼운 몸으로 지내다가 굉장히 안 좋은 식품들을 종종 먹어도 우리 몸은 이미 연소가 잘하는 몸이죠. 굉장히 좋은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활활 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 빠지는 몸으로 만든다. 사고방식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적어요. 적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애초에 많이 적습니다. 그냥 적은 데서 좀 만족감을 느끼는 연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는 올라가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진다는 것은 뭔가 스스로 욕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적겠죠. 근데 욕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냥 막 게으르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니까 집중도도 올라가고 행복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떠한 음식 욕심을 엄청나게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상반되죠. 복잡하고 욕심이 많고 항상 많고 산만하고 행복도가 내려가고 집중도도 내려가고 악순환이죠. 뭔가 중독 상태에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 경우에는 집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무언가 쾌락적인 게 아니라 몰입 같은 데서 굉장한 큰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운동을 굉장히 몰입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고 독서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시작. 이제 많이 이렇게 살찌는 생활 방식으로 지내신 분들은 시작조차 굉장히 어려워요.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했더니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욕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많으니까 만족도 한 번에 얻으려고 그래요. 다이어트는 만족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잘 되면 만족감이 높죠. 그리고 굉장히 좀 행복감이 몰려오죠. 근데 이 다이어트조차에도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막 10kg, 20kg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조차 못해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다른 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도 쉬워집니다.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무리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일단 시작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지내다가 뭔가 좀 슬럼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음식 탐닉을 해서 4, 5kg 정도가 쪘어요. 많게는 뭐 7, 8kg 정도가 쪘어요. 근데 이분들은 쉽습니다. 왜냐면 엄청 긴 기간 살이 찐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살 빠지는 몸에 그 형태가 남아있고, 그리고 일단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내가 2, 3kg 쪘어? 그럼 내가 좀 바로 좀 이렇게 프레시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빼야 되는 키로수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5에서 10kg 정도. 그리고 기간 자체도 솔직히 상대적으로 짧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하게 찐 것들은 급하게 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쉽고 포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가 이렇게 다르고 이제 정리 습관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욕심이랑 이 시작과 관련이 깊은데, 정리 습관도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대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게 대청소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대청소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것은 아까 이 다이어트도 한 번에 그냥 싹 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리 습관도 늘 한 번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미루다가. 그래서 여긴 미루다가 20kg 이상씩 감량을 해야 되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볼게요. 정리 습관 그때그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뭐 이렇게 쌓아진 게 없으니까 그때그때 치우기가 쉬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쌓아놓은 지방이 없으면 뭐 솔직히 2, 3kg 빼는 거 정말 쉽습니다. 시작 자체가 쉽다 그랬죠?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쌓아놓은 물건들이 많이 없고 어지럽혀 있는 게 많지 않고 많이 미루지 않은 상태라면 시작 자체가 쉽기 때문에 청소도 그냥 그때그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다이어트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시작 자체를 못해요.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한 번에. 이미 여기서 마음이 확 막. 그리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집니다.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청소, 정리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럽게만 느껴져. 왜? 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가 그때그때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룬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온 상태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인정해야 돼요. 그때그때의 습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짐이 많지 않아요. 이게 오늘의 굉장한 키 포인트입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서 일단은 여러분 뺄 살들이 난 좀 많다 하면은 작정하고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고 자꾸 사고방식을 이쪽 초록색의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체화시키다 보면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올라가고 생각보다 이게 긴 기간이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살을 빠지게끔 할 수 있겠구나.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제 살이 주로 찌고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살을 그냥 뺀다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굉장히 얇은 몸을, 빠름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빠지게 한다 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이 안 찌는 몸이 될 수 있을까? 비만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벗어난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의 종류를 바꾸세요.
칼로리를 당장에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종류를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의 성분이 형편없으면, 그리고 그 양이 많아지면 우리 몸 자체는 그 물질을 에너지로 보지 않고 독성 물질로 봅니다. 독성 물질들은 연소가 아니라 축적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는 분해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굉장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자마자 바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니까 피로해지고 소화 기능으로 모든 혈액이 몰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계속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짜 식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 좋은 걸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로 식욕을 더 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이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 시스템이 지쳐서 일을 안 해버리면 아무리 건강한 걸 먹어도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잠시는 그럴 수는 있어도 칼로리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잖아요. 좋은 칼로리란 저는 바로바로 연소할 수 있는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화장기들을 청소시켜주고 힘을 붙돋아주는 그런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칼로리의 양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칼로리의 종류입니다.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몸입니다. 살찐이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다이어트만 하면 먹는 양을 줄이는 이유는, 이미 그분들은 소화장기 자체가 고장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사가 확 올라가 있고 몸에서 에너지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소화 기능의 기능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만 하면은 양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칼로리의 질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과식만 안 하면 되지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야, 그래도 칼로리 양이 중요해, 과식만 안 하면 돼 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식을 가능하게 하는 칼로리는 대부분 칼로리의 질,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칼로리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세요. 쌀밥, 라면, 빵, 그리고 면, 이런 것들 보세요. 굉장히 질이 낮은 칼로리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드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반대로 현미, 통곡물, 과일, 야채, 이런 것들 빠르게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욕 시스템이 조절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현미를 이만큼 쌓아놓고 옆에 막 김치 그리고 야채 반찬들 이렇게 쌓아놓고 먹잖아요. 먹다 보면은 현미는 굉장히 오래 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칼로리인 현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식하고 싶어도 과식을 못해요. 씹고 삼키고 하다 보면 우리 식욕 시스템이 알아서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학 성분과 조미료, 정제지방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과한 소금이 있지 않는 한 우리 과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칼로리로는 과식이 쉽지가 않다. 의지로 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식품군으로 소식을 하는 겁니다. 좋은 식품군, 좋은 칼로리가 소식을 만든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저장된 지방이란 뭐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체지방이에요. 이미 튀어나온 체지방들. 이거는 오랜 생활 습관, 안 좋은 생활 습관과 수일에 걸쳐서, 수개월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쌓인 지방입니다. 그런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소화기관 자체도 많이 고장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평생 지속성이라는 단어에 큰 오해를 하시고 평생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으로 다이어트를 바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과연 평생 지속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체지방대를 아직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체질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살이 많은 기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다이어트 할 때의 생활 방식을 평생 유지한다? 그래서 평생 유지 가능한 다이어트 방식을 계속 찾고 있다? 그거는 오류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간혹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게 평생 지속 가능한가요? 이러면서 무슨 설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만 찾다가 계속 살이 더 쪄가시는 저희 수강생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분들이 이전에 저와 상담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사실들인데요. 이분들은 그런 평생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오해,
오류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사고방식을 다른 더 건강한 개념으로 바꾸면서 모두 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은 특별한 청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에 쌓여진 지방을 다 청소해야 돼요. 이 기간에는요, 당연히 칼로리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몸이 지방 자체를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기간에는 분명히 힘이 들 수 있고요. 이전에 우리는 가짜 식욕에 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가끔 혼미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힘이 듭니다. 이 개념을 회피하지 마시고 평생 지속성이라는 오류와 오해를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평생 해? 라는 질문은 그리고 그 마음은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청소는 우리는 가끔 합니다. 우리 방, 우리 집에, 우리 사무실의 대청소는 아주 가끔 하는 일이지 그 대청소를 시작하면서 아니 어떻게 24시간 동안 평생 매일 이 대청소라는 행위를 내가 매일 해야 될까? 나 대청소 안 할래 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대청소는 어찌 보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대청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을 없애는 기간, 특정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의 삶은 살이 잘 찌지 않는 몸, 살이 빠지게끔 하는 몸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 것이지 이 감량기의 생활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한정적인 기간으로. 근데 무조건 그거는 무조건 요요오는 기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요의 제1원인은요, 예전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금 잘못된 다이어트라고 하더라도요, 끝까지만 해내면 살은 잘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전 생활로 빠르게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된 다이어트? 그 기준이 뭔가요? 보통 칼로리를 조금 제한하는 시간을 두고 좀 내가 힘든 게 많이 느껴지면은 잘못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며칠씩 굶는 게 아니라면은 크게 잘못된 다이어트는 많진 않아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 실시할 정도로의 의지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건강한 다이어트도 끝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좀 많이 힘들다고 해서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조금 그 고통을 인내해 보세요. 인내해 가시면서 내 몸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건 특정 기간이다, 평생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하셔야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 지방을 지탱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이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무리해서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진 빚에 대한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방을 달고 사는 것만 해도 일상 가운데 굉장한 이자를 지출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일상 동안 불편함과 피로감과 여러 가지 채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이자를 내지 마시고 하루빨리 그 지방들을 청산하시고 그 이자 대신에 좀 더 자유와 좀 더 편안함과 평온함과 좀 더 좋은 시간들을, 좋은 나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이어트를 한번 잘 이끌어 나가 보자.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